JYP 하이브 요즘 외국 아이들 데리고 오디션 보며 한국 시장을 넘어서 미국 시장에서 글로벌한 한국 K-팝 아이돌 그룹을 만들어 데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에 기립박수를 보내는 바이다. 헌데 두 그룹사 모두 몇 가지 치명적인 문제를 정확히 보지 못하는 것 같아 한마디만 하겠다. 1. 두 회사가 글로벌하게 진행하는 오디션들이 모두 한국 K-팝 스타를 양성하고 있는 것임을 명심해라. K-팝은 단지 전 세계 음악을 합쳐놓은 장르가 아니다. 한국인 소녀들만이 가지고 있는 외국인 소녀들과 비교해 작고 앙증맞은 뼈의 골격이나 얇으면서도 쭉쭉 뻗어나가는 파워풀한 보컬 음색, 그리고 빠릇빠릇하면서도 칼각스러운 안무 동작이 특색이란 점이다. 이건 한국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신체적 특징에서 나오는 점이기에 외국 소녀들에게서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김치에 한국산 고춧가루가 빠지면 색은 김치인데 맛은 한국의 정통 김치 맛이 안 나는 것과 같다. 뉴진스 같은 경우 베트남 출신 호주 국적의 멤버 한 명을 빼고는 모두 한국인의 신체적 특장점을 잘 가진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베트남은 한국인들보다도 신체적으로 작고 더 귀여운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서양 아이들의 발육 상태는 아무래도 앙증맞은 골격을 찾기가 어렵다. 이런 점을 간과하고 각 나라별로 이쁘다는 미의 기준을 합쳐서 종합 선물 세트를 만들어 아이돌화시키면 결국 반짝 인기에 그칠 것이다. 따라서 외국 소녀들 오디션을 볼 때 평가 점수의 가창이나 노래만큼이나 이런 K-팝이란 장르에 어울리는 신체적 특성을 지닌 지원자들을 뽑고 가능하면 노래보다도 댄스 실력 중심으로 뽑거라. 노래야 몇몇 잘하는 애들이 부르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노래는 처음에는 기교가 없어도 일단 기본적인 음색만 좋으면 된다. 나중에 가르쳐주고 불안한 애들 부분은 짧게 부르게 하면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순히 스타성이란 건 얼굴이 이쁜 아이들만을 뽑아서 생기는 게 아니다. 얼굴이 이쁜 게 스타성이라면 이미 북유럽과 동유럽이 세계 문화를 정복했을 것이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던 각국의 미의 기준이 서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이쁜 애들을 모아서 한 그룹으로 만들어버리면 어찌 보면 서로 외모나 느낌이 너무 이질감이 느껴져서 그룹이 매력있다는 느낌을 받게 하기 어렵다. 따라서 가장 글로벌한 K-팝 걸그룹을 만들기 위해서는 외국 소녀들을 한국 소녀들과 합쳐서 걸그룹을 만드는 것보다도 한국계 혼혈인 아이들을 이용하는 게 매우 자연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다. 글로벌한 느낌을 주면서도 K-팝이란 장르의 느낌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한국계 혼혈 아들을 많이 뽑아서 글로벌한 멤버들을 구성하므로 글로벌한 K-팝이란 느낌이 제대로 나는 그룹을 만들어 세계 시장에 내놓아야 해당 그룹이 글로벌하게 지속 가능한 인기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지금까지 K-팝은 대부분 신나는 댄스 음악이 위주였다. 하지만 세계 음악 시장은 댄스가 반절, 발라드가 반절을 차지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K-발라드 역시 세계적으로 성공을 하고 뻗어나가야 한다. 그룹 멤버가 아니라 한 명으로 활동하는 솔로 가수들을 양성시켜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K-발라드는 글로벌한 트렌드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이다. 쉽게 말해 K-발라드는 곡의 감정의 깊이가 너무 얇다는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곡의 내용이 사랑에 빠졌다는 이야기나 헤어졌다는 이야기가 다라고 보면 된다. 내용이 매우 부실하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랑 얘기를 책으로 쓴다고 해보자. 책 내용이 누구와 사랑에 빠졌다, 누구와 헤어졌다 이런 얘기로 쓰여진다면 비슷한 책을 읽는 입장에서는 얘기가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겠는가? 이런 단순성과 얇은 감성으로는 진한 호소력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문제는 현재 활동 중인 K-발라드 가수들은 이런 깊이가 있는 작곡 활동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감성의 깊이가 긴 옛날 노래들만 그렇게 리메이크를 해서 곡을 내고 있다. 그럼 옛날 곡들이 지닌 감성의 특징이 뭘까? 바로 깊고 섬세하며 하나같이 색달랐던 감정 표현에 있다. 사랑 이야기를 담은 노래라고 해도 누구를 만나서 사랑에 빠졌다. 이건 너무 단순하고 특징이 하나도 없는 방식의 가사가 되겠지만 모두 사랑을 하고 살아도 하나같이 똑같이 사랑을 할 수 없듯이 작사를 하는 가수가 자신이 사랑하는 모습 그대로를 가사로 써내려가면 그것이 매우 독특한 그 사람만의 사랑 이야기가 담기게 되어 매우 진한 맛이 나는 것이다. 옛날 K-발라드 곡들은 돈을 벌려고 만든 게 아니라 하나같이 작품 활동을 하듯이 작곡을 하고 작사를 하였다. 따라서 매우 다양한 노래들이 쏟아져 나왔고 동시간대 활동하는 가수마다의 특징이 매우 달라서 비교적 구분하기 쉬웠다. 그런데 요즘 K-발라드는 내용이나 곡의 구성에 대한 독창적인 특징이 없어 곡을 분별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곡의 서두를 들려주고 이 노래 누가 불렀지? 하면 바로 가수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 현상과 비슷하다. 문제는 요즘 세대의 K-발라드 가수들이 이런 깊은 사랑에 대한 고민을 할 수가 없는 환경에 살고 있다는 점이다. 왜냐, 다들 사람을 직접 만나는 게 아니라 SNS로 만나고 쉽게 톡으로 문자를 보내고 받고 하다 보니 내면의 감정이 옛날 가수들만큼 충분하게 자극을 받지 못해
깊게 성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곡들과의 차별성 부족이란 한계를 메꾸기 위해서 요즘 K-발라드 가수들은 목소리만 독특하게 내려고만 창법에 집착을 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외모가 특이한 요리사가 아주 맛없는 김치를 만들어 파는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한다. 왜 이런 멋진 목소리를 가진 가수가 이런 거지 같은 음악을 하고 있는 걸까? 이런 느낌이 드는 경우가 너무 많아. 제대로 된 K-발라드 가수를 찾기가 이제 불가능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이런 K-발라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외국 지원자들의 자원을 이용하는 것이다. 외국은 특히 흑인이나 라틴 계열의 아이들의 감성 안에 아직도 진한 국물의 맛을 내는 찐재료들이 많이 남아있다. JYP가 진행 중인 어투케이란 프로그램에서 최근 지원자 가운데 멜리사라는 흑인 계열의 소녀의 감성은 한국 발라드 가수에는 없는 아주 진하고 섬세하며 독특한 감정의 색깔이 묻어 있었다. 박진영 씨는 이 소녀의 가치가 엄청나다는 것을 단박에 알아보았지만 어찌된 건지 멜리사는 이후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자진 하차해버려 매우 아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하차한 이유는 아마도 자신의 댄스 실력이 다른 경쟁자들과 비교해 현격히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 때문일 것이고 이건 매우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스타성을 지닌 소녀에게 댄스 실력이 뭐가 중요한가? 멜리사와 같은 외국 소녀들의 진한 감정 표현력은 한국 K-웨이브의 글로벌한 확장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재료다. 어찌 보면 댄스 장르보다도 발라드 장르에서 한국 문화의 글로벌한 도약을 위해서 멜리사와 같은 특출한 해외 소녀 자원들을 댄스 그룹 자원이 아닌 솔로 가수 자원으로 발빠르게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저스틴 비버 같은 가수는 춤은 더럽게 못 추지만 목소리만으로도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돈만 잘 벌고 있다. JYP 하이브 관계자들아 잘 들어라. 댄스 가수 말고도 솔로 가수 좀 많이 뽑아서 이런 인재들을 한국의 K-발라드 가수로 데뷔시켜야 한다. K-발라드는 변화해야 하고 K-팝 역시 K-발라드가 함께 성장해줘야 진정한 세계 정상급 장르의 반열에 오르게 될 것임을 명심해라.